이제 3월이 시작되고요. 그러면 또 신학기가 시작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에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기 마련일 텐데요. 천육 씨는 네. 공부 스타일 어떠세요? 저는 뭐 100%에 가까운 99%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보면은 뭐 쓰고 읽고 외우고 쓰고 읽고 외우고 무엇보다도 반복학습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복습이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런 패턴으로 열심히 배웠죠. 말씀 듣고 보니까 장학생 늘 차지를 했을 것 같은데요. 공부 스타일 들어보니까. 그래야 겨우 중간했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도 하지만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법 그리고 공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신학기 새 출발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꿈나무들의 공부에 대한 고군분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드쇼에서는 교육에 대한 정보, 공부에 대한 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알토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와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라는 말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국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룩한 것도 아마 교육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학생들의 공부의 힘, 그 교육의 비법들을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보시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빛낸 이들의 공통점, 그건 바로 스스로의 교육법을 찾았다는 건데요. 몇 해 전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해 미국의 명문대학 10곳에 동시 합격해 화제가 됐던 박원희 양. 하버드 입학 사정관지를 통과한 비법을 박원희 양의 어머니인 이가희 교수께 그녀만의 공부 비법을 여쭤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엄마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주인공이십니다. 박원희 씨 하면은 정말 교육의 이슈가 되었던 그런 주인공인데요. 지금 하버드를 거쳐서 어떤 공부 중이죠?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원희 양의 어머니 이가희 교수님이신데요. 당시에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어머니들이 참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으로 그런 경험들을 공유를 해주기도 했는데 교육 방법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이를 지도했던 방법이 정석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일정한 시간을 아이한테 규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줬던 거는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의 뭐 가정교사 겸 엄마 겸 그런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수학은 제가 못합니다, 일단. 근데 그 수학은 제 기본 생각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예를 들면 높은 산을 그러니까 큰 산을 올라가 본 아이가 작은 산을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잖아요. 네.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 그 쉬운 문제들은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교과 내용 외에 그러니까 심화된 학습, 그러니까 경시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도 아이한테 이렇게 많이 접근해서 풀어보게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가서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 올해 대전교육청에서 행해지는 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교과 운영법과 학력 신장에 대해 여쭈어봤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학력 신장을 위해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계획인가요? 저희들 대전 학력을 전국 최고의 학력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학력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이것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혁신 224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업을 2번 다른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 수업에 대해서 학생이나 선생님들로부터 모니터링을 2번 이상 하고 그리고 자기 수업을
다른 사람의 수업을 4번 이상 이렇게 보는 운동입니다. 이사 운동.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수업 방법 개선, 수업 혁신 이런 걸 이루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학습 부진 학생들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수업과 그리고 또 상담 활동, 학습 동기 강화 프로그램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적이 이제 우수한 그러한 학생들에게는 심화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심화된 그러한 수업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번엔 둔산에 위치한 한 수학 전문 학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아이들에게 가장 어렵다는 수학. 그 수학을 재미있고 쉽게 하는 공부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수업 시간 한 10분 정도 전에 예습을 시작해서 그날 어떤 진도를 나갈지 미리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수업 끝나면 또 한 번 더 복습을 통해서 수업 때 뭘 배웠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통합형 수리 논술과 수학 지도 방법 등 신학기에 맞추어 선생님들도 한층 바빠지셨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출제하고 학습 계획에 맞추어 지도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회의가 막 끝나셨는데요. 예. 어떤 회의를 하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신학기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그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새롭게 수정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반편성도 이제 새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 선생님들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신학기 반편성부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지도할까라는 게 주안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네. 수학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수학을 좀 재미를 붙이면서 공부할 수 있는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학창시절 생각하면은 수학 많이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는 보통 학생들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지금 입시 체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긴 한데,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수학 같은 경우 외워서 푼다거나 아니면 풀리지 않을 경우 바로 답을 본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학생한테 얘기하는 게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고3이나 중3에 비해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조금 수학이라는 게 또 단시간 내 또 그 학습이 완료가 되는 그런 그렇죠. 과목은 아니잖아요. 시간을 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학년 때부터 조금 고민도 하는 버릇을 들이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은 의논도 해보고, 그러니까 답을 보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업 시작 전과 후 학생들 역시 예습과 복습을 위해 자습실에서 수학 삼매경이 한창입니다. 이렇듯 예습 복습의 중요성은 모든 학문이 매 한 가지겠죠. 이 자습실은 매일매일 이용하나요? 네, 올 때마다 1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수업 시간 중에 배운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이 공간을 활용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수업하기 전에 1시간 동안 문제 풀다가 수업 들어가니까 좀 더 공부가 잘 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지금 한 방향이 아니라 테이블에 마주보는 형태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교실인가요? 본 수업이 끝나거나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이제 클리닉실이라고 해서 첨삭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실입니다. 클리닉 교실, 첨삭 지도. 그러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부족한 거나 아니면은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자율적으로 하는 교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제 그 자습 감독 선생님 지휘 하에 모르는 문제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복습이라든가 예습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혼자 한다기보다는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의 시간. 아이들 눈과 귀가 쫑긋 세워졌는데요.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난제인 수학 공부 비법.
베테랑인 선생님들께서는 더욱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비법에 대해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중학생들 수업을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소수정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많을 텐데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예로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소수 정예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과 유대감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준별에 맞게끔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애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특징적인 부분 판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점 중에서도 유대 관계나 또 특징 파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춤으로 또 지도가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또 다른 또 지도 노하우가 또 따로 있으시겠죠? 네, 아무래도 선생님들마다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긴 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수업을 뭐 100점 맞아라 이런 얘기는 따로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감 있게 수업을 진행이 돼야지 다른 과목들도 다 같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100점을 맞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는 문제를 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게 채점표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이거 이번 주 시험지예요. 그렇구나. 보통 틀린 게 있으면 오답 정리, 노트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재확인을 해요? 틀리면 일단 제가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고 자습실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해요. 이번 새 학기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성적으로 나오겠죠. 수학이요. 이 초등 수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하고 계신지요? 예, 어머님들 요즘에 집에서 아이들 수학 걱정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네. 워낙에 초등과정에서 중등과정으로 올라가면서는 많이 어려워지고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던가 함수 단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나와 버리면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집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시게 된다면 일단은 아이들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건을 잘 나열을 하는지 그리고 요즘 추세는 학교 수학시험조차도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해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는지 한 줄 한 줄 어머님들께서 잘 파악을 해주시면 아이들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노운동에 위치한 한 학원. 이곳 역시 새 학년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공부 열정이 넘쳐나고 있었는데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학습하는 게 최고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 올해는 모두 성적 쑥쑥 올라가길요. 파이팅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해서 중학교 수학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전부 다 복습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신학기를 맞아서 공부에 관한 다양한 정보 나누었는데요. 공부는 거북이처럼 해라 라는 말이 있죠. 열심히 꾸준히 정도를 걷는 만큼의 최선의 방법은 없겠죠. 새봄 우리 학생들 새롭게 파이팅 하세요.